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지 잠시 테스트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민정 국장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대학의 역할로 이응현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고요. 평택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라는 주제로 우리 구이모영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관련 분야의 이해 당사자분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박성복 추진단장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평택시 도시숲 시민추진단의 단장을 맡게 됐고요. 도시숲을 평택시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평택시 환경구 김진성 국장님 소개와 함께. 예, 안녕하세요. 평택시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 5기 수강생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고, 앞으로 더 맑고 더 푸른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응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흥현입니다. 네, 아주 간단명료하게. 다음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호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연입니다. 네. 네, 모두 다 인사를 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을 궁금했던 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성복 추진단장님은 시사신문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이 마감일인데 저희가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숲 추진단장님으로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택시 도시숲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꼭 평택 상황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한 거는 없고요. 이제 평택시가 지향하는 도시숲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도시숲과 관련된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남부 생태연구소라든지 평택 녹색 그린 트러스트, 경기도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평택 숲사랑 시민모임과 같은 숲과 관련된 전문적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숲과 그다음에 기능성 숲을 가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막 출범을 했으니까 내년부터 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시숲과 관련돼서 저희가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 김진성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평택시가 미세먼지로 굉장히 이슈였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시민들의 걱정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세먼지가 이제 일기예보와 같이 일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시가 과거 미세먼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아직도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서는 이제 여기 그 도시숲 단장님도 나왔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일단 푸른 녹지를 만드는 걸 상당히 정책적으로 우선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로 몇 년간에 걸쳐 저희가 이제 추진한 것 중에 특히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역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차 분야는 경기도에서도 선두권 나갈 정도로 저희가 보급을 했고, 전기차도 또 물론 마찬가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 지역만 개선해서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인근 지자체, 특히 충청 남부권하고도 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적극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항에 대한 개선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 이제 평택에는 또 농업이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농업 부산물 소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제 파쇄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으로 시민환경 아카데미를 운영을 지속 협업하고도 같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환경 정책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세먼지가 코로나 때문에 다소 줄었지만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진성 국장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인근 지자체 충청권하고도 지금 협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하고 평택항 미세먼지 상황이 그나마 좀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말씀과 농촌에서 막 태우고 그러잖아요. 뭐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부셔주는 그런 파쇄기 사업. 네, 파쇄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이은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도시숲 추진단장님과 우리 김진성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좀 도시 숲에 이거를 조성하는 어찌 보면 이제 도시 공원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좀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말씀이 없으셔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조언을 좀 드리기는 어려워서 좀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도시, 그 다음에 건강한 도시,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결국은 행복한 도시, 명품 도시가 되는 것은 이 숲이나 자연과 그 다음에 공원과 함께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나 건강 도시, 행복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숲이나 공원 같은 것들이 좀 잘 조성이 되어서 이 공원의 힘으로써 사실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바라옵기는 무조건 이제 명품 도시가 되어서 공원이 함께 숲이 잘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결국은 이것을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그 시에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테지만 참여하시는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테고 지금 시민 입장에서 이제 시민 추진 단장님도 이제 위촉이 되어서 이 시민들도 이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좋은 공원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 행정의 의지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에서도 좀 의지를 좀 많이 갖고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계획부터 시작되어서 계획이 계속 뭐 변경되기도 하고 수정이 되는데 사실은 뭔가를 조성하고 만드는 것은 첫 번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많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역할을 좀 해주시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예산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도시 숲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잘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서 이제 도시 숲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면서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랄까 아니면 온도랄까 또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랄까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조금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숲이 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응현 교수님께서 결국은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와 공원, 숲 이런 게 결국 중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시의 의지와 시민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잘생긴 우리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쭉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평택이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평택시가 그 미세먼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큰 그림, 작은 그림 계속 그리고 계시고 큰 그림은 사실은 당장 효과가 나오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이제 작은 그림들이 좀 쉽게 오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충족시키면서 하셨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좀 직진을 할 때 이제 좌우도 좀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시고 계시지만 또 다른 시라든지 또 특히 서울시가 또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뭐 그런 정책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이제 평택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방향이 이미 그림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마나 추진력 있게 끌고 가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수 추진단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이제 와 계시니까 이제 내년부터 또 책임감 있게 해주실 걸로 믿고, 아까 제 발표 자료에서도 뭐 미국 EPA 방음림 결과도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정말 그냥 도시 그냥 공원을 만드는 어떤 개념 컨셉보다도 조금 과학적인 근거 기반으로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해놓고 효과를 예상을 한 다음에 어떤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아까 뭐 이현 교수님도 수치화된 개념의 어떤 효과 평가가 그래도 좀 시민들한테 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원화하는 것보다 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구획화된 그런 어떤 테마가 좀 있는 도시숲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일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또 국장님께서 또 워낙 추진력도 좋으시고 또 환경 과장님부터 해서 쭉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워낙 뭐 잘 해주시라 믿고 또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김호영 교수님께서 이 환경이라는 거 미세먼지나 뭐 도시습도 그렇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걸쳐서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평택의 일방적인 남을 따라하는 정책 말고 평택형의 정책, 평택형의 도시숲이 만들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사 말씀과 제가 질문은 일단 준비한 건 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박성복 추진단장님께서 미세숲이란다. 도시숲과 관련돼서 좀 더 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을 이루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무잖아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흔히 그 연산홍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어느 해 보면은 꽃이 거의 안 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의 습성이라든지 이 생태 환경을 잘 알아야만이 개화기를 잘 맞출 수 있거든요. 실예로다가 이제 연산홍이 4, 5월 달에 이제 봄에 꽃을 피면은 이제 가을쯤 되면은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이제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 전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산홍은 꽃을 지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전지를 해야 다음에 꽃눈이 형성이 돼서 다음 해에 수북하게 꽃이 잘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야 그 나무를 가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요해지는 부분이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그 도시숲을 가꿀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많이 갖춰야 되고요.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 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이 적고 또 평야가 많고 또 바닷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발 수요 대비 이런 그 수비 보존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례로다가 진이면 마살리에 있는 진이 3산당 같은 경우는 수십만 평을 하루아침에 표현이 그렇지만은 몇 개월 사이에 다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밀어내고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그것만큼의 도시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나무를 심어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숲이라는 거는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보존하느냐,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들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전체적인 플랜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어디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됐다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거, 또 어디 지역에 도로가 하나 뚫렸다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 이런 식으로다가 단편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은 평택시 도시숲의 미래라기보다는 짜집기 형태로다가 도시숲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야 되고요. 실예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들면은, 합정동 종합운동장 앞에 가면은 그 신평동 쪽에 그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벚나무가 운동장 쪽의 벚나무는 한
양쪽이 똑같이 심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나무가 커져 있고, 운동장 쪽은 그렇게 별로 크질 않았고, 논 있는 쪽 반대 그 남쪽에 있는 벚나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이 토양의 문제도 있지만 심을 당시에 토양 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운동장 쪽에서 그 뱀이 지고 조개도 상가 있는 쪽에는 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심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그 준비와 토양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그 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거고 수시습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교 산단 방음벽 같은 경우가 산단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소음 때문에 이제 방음벽 요청을 세계동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한 20여 원의 예산 대비 그게 물리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하고 이 방음림 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지금 가꾸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다가 좀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숲을 만들어가는 거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도시숲과 관련된 학자들도 꾸준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성보 추진단장님께서 우리 숲이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기존 나무를 보존해야 된다. 즉 지속 가능하게 나무를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과 도시숲을 만드는데 전문적인 면을 좀 정책에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것과 관련돼서 김진성 우리 국장님. 저희가 이제 올해 보면 제가 이제 뭐 이건 성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이제 국무총리 주재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저희 시가 충남도지사하고 평택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평택항에 매립지가 한 600만 평을 매립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200만 평은 부두를 만들고 나머지 400만 평은 이제 물류지원 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된 거는 공원이 원래 2만 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거기 최소 50만 평 이상의 녹지가 필요하고 친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국무총리 주재 장관 회의에 건의를 했고, 해수부 장관도 평택시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내드렸고, 아마 서부 지역, 특히 포승 지역에 한 50만 평 공원이 생기면 지금 아마 도시숲 조성하는 데도 그렇고 저희 시 녹지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다른 것보다 그런 녹지를 많이 만드는 게 저희 시에서도 가장 앞으로 추진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성 국장님께서도 녹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포승 쪽에 50만 평 녹지 조성과 관련된 거를 우리 국무총리하고 해수부 장관님도 동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우영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으셨잖아요. 아니,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네.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우리 이응현 교수님께서 이 두 분, 세 분, 우리 김호영 교수님, 김진성 국장님, 박성보 추진단장님 해서 말씀하신 거를 한번 쭉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또 마찬가지로 할 거는 별로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시 숲이나 환경이 어떤 목표와 제일 관련성이 있느냐.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도시 공동체 11번이겠죠. 그 다음에 또 저는 3번과 관련이 크게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유해 환경을 조금 개선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웰빙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숲이고 나무고 공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좋은 도시에는 항상 좋은 숲, 공원, 녹지들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추진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와 숲, 공원의 어떤 행복, 나무의 행복이 결국은 평택 시민의 행복하고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복하고 명품 도시,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숲과 함께하는 공원과 함께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마지막에 시키셨는데도 아주 그냥 훌륭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스피치 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평택시에서는 그 지역마다 보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중 학현리에 가면은 9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전설도 남아 있고 사실 천연기념물 정도가 되는 나무인데 이 그 도시숲과 나무라는 거는 사실 이 물질적인 자산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자산의 이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숲뿐만 아니라 지금 조그맣게 자라는 묘목도 그 묘목이 나중에 크면은 커다란 정신적 자산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의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만 보이고 환경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도시숲이 아니라 정신적 자산으로서의 우리 도시숲을 가꾸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신적 자산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에 팍 와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저 끝에서부터 이응현 교수님, 네, 도시숲 추진단장님이신 박성복 단장님, 우리 환경국의 김진성 국장님, 그리고 평택대학교의 김호영 교수님의 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반짝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응소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질문 안 하시면 저희 시키는 거. 저 전화도 받았어요. 자기 질문 절대 시키지 마. 예. 우리 정학호 선생님께서 했는데, 자, 음소거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세 대로 대고 하는데 스피커가 좀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학호 선생님 질문은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네, 평택 서부역 쪽에 보면 이번 출구에 보면은 도시숲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번 출구에 도시숲이 만들어졌다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미세먼지를 막는 효과보다 관리 비용이 더 들지 않나, 유지 관리 비용, 그 생각이 돼서. 미세먼지를 막는 효과보다 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박성복 단장님. 네, 박성구 단장님 당첨되셨습니다. 도시숲의 미세먼지 효과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서부역에 있는 규모 가지고서 도시숲을 회수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서부역에 있는 거는 이제 조경적인 측면의 요소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삭막한 뭐 직장 일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또 거기서 쉼의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관리 비용이라는 게 이제 생산적 효과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생산적 효과라는 거는 그런 도시숲에서 생산적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을 거기다가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행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장기적인 그 차원에서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녹아나고 국민들의 녹아났을 때 그게 이제 그 경제적 효과로 유발되는 거지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부역 녹지 공간은 사실은 이제 국비로 다 전체 공모해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경을 설계하신 분도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지역의 쌈지공원과 같은 도시숲들이 그런 형태로다가 좀 요소요소에 좀 명품공원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정학고 한 번도 안 빠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학고 수강생님께서 그 서부역 2번 출구에 나오면 그 광장 비슷한 조그만 데에 이렇게 좀 나무를 심어 놓는데 그게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보다는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추진 단장님께서 그거는 좀 조경적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적 시각으로 관점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녹지 공간은 국비로 진행됐고요. 네, 여기까지 답변이 잘 됐으면 오케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시킵니다. 네, 견학수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소거 요청해 드릴게요.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음소거 예.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들리십니까요? 들리십니까? 크게는 안 들리는데 그냥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 중에서도.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올해 묘목 나누어주기 김 국장님 그거 하셨잖아요, 시에서. 시에서 묘목. 묘목 나누기 행사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이벤트성처럼 나무 심기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정학호님 말씀처럼 비용도 사후 관리라든가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묘목 나눠주기 같은 거 하면은 시골에서는 심는 것도 물론 자기들이 심고 관리도 우리가 하거든요. 내 나무니까 열심히 기르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시내보다는 시 외쪽에만 평택의 개발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것도 물론 많고 또 개인들이 하는 개발도 많아요. 그럼 그때 뭐 대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개발을 하면은 산림이라든가 농지를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회사 자체에서 어느 부분만큼을 녹지를 조성하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자기들 남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가꾸고 기를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답답하네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장려하고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묘목 심기 같은 거 이상입니다. 평택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묘목 심기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스피커가 갑자기 이게 호환이 안 돼갖고 아주 조그맣게 들려갖고 좀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견학수 수강생님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 빠지셨죠? 네,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시면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지금 저희 쪽 스피커가 좀 에러가 나갔고,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준비하셨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이 질문이나 의견은 좀 말하고 싶다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김경호.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일단 잘 들립니다. 예.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시가 한 2, 3년 전인가요? 불명예스럽게도 미세먼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식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불명예스럽게 1위를 뒤집어 써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또 진행 중이라면 그 식재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어떠한 계획은 서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스피커가 아주 잘 들려서 네, 모두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히 나무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 푸른 도시 사업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미세먼지의 큰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평택시도 이제 그린웨이 30년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 100년간은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녹지가 지금 16%, 17%로 전국 평균이 제가 알기로 한 56%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육림, 조림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스마트 그린 도시라고 저희가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경훈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제를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그린 도시 100억, 공모비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나무 밑에 박스를 놓고 이제 IT까지 접목해가지고 그 나무가 현재 수분 상태나 발육 상태가 어떤다까지를 지금 제가 보니까 뉴욕하고 몇 개 도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게 좀 부러워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나무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나무들도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는데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이제 전부 전문가한테 발육 상태, 수분 상태, 뭐 토양 상태를 맞춰서 앞으로는 단장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관리를 할 거로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강은 단장님이 좀. 근데 뭐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시민정원사,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이쪽 분야를 전공을 또 했던 사람으로서 이 나무가 갖는 효과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플로터너스 나무를 꽃가루가 날린다고 굉장히 선호를 안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플로터너스가 좀 명품이고 중국 상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도시만에도 테마형 가로수로서의 플로터너스를 잘 가꾸고 있어요. 마름모 형태로다가 가꾼다든지 원형으로 가꾼다든지 했는데 우리 지역의 가로수들이 이제 시내권 가로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천덕꾸러기 형태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심을 지나가는 그 전주하고 전선들에 인해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뭐 그런 뭐 재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워내고 또 잘라내고 또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일부 또 상인들 일부인 경우지만 상인들은 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다가 이제 그렇게 나무를 또 위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형 가로수가 일반형 가로수보다는 조경 관리 비용이 한 3배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작년에 1,000원이었는데 왜 3,000원으로 올라갔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이제 이런 테마형 가로수 같은 경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올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예산을 이제 삭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테마형 가로수는 사실 이 도시를 명품화 만드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도시 내에서도 테마형 가로수가 잘 만들어지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나무를 뭐 간판이 가린다 뭐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잘라내지를 않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 도심 내에 전기선이나 이런 게 지나가더라도 그거를 잘 해가면서 테마형 가로수를 만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품 가로수를 만드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시간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좀 인지해서 행정이나 의회 시의원님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찰떡 같은 질문에 찰떡 같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호영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또 혹시라도 괜찮습니다. 아, 너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질문은 아주 다양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전문가분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추진단장님 오셔갖고 그래도 아주 알찬 대답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나서 저희가 문자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 정리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포지엄하고 졸업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 공지 드릴 테니까 자리 공지하는 동안 잠깐 자리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교수님들께 반짝이 부탁드릴게요. 반짝이 박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다 안내를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들어오셔갖고 계속 들었던 분들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으세요. 그래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 정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은 같은 시간이고요. 지금 밥 먹으러 가자고. 네, 큰 소리로 말씀하셔갖고. 자, 다음 주 화요일 강의 안내입니다. 12월 1일 심포지엄 형식으로 여태껏 나와주셨던 강사님하고 좌담회 때 오셨던 분들하고 함께 심포지엄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이창원 교수님, 이흥영 교수님, 그리고 김덕일 부회장님, 그리고 뭐 송창석 정책특별부장관님까지 함께해서 강의 예정에 있으니까 모두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가끔씩 결석했던 분도 이번 강의를 듣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월 8일 졸업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 출석률이 90% 이상 되시는 분과 출석률 60% 이상 되시는 분께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총 12강 중에 여러분들께서 60% 이상 참석하시려면 7점 몇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7번 이상은 내가 참석했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한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는다 싶으신 분은 그게 나다 싶으면 전화를 바로 저희 사무국으로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강을 한 번에서 6번까지 결석하신 분은 좀 주변에 이렇게 독려 좀 해갖고 다음 주 강의에 꼭 참석을 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12월 8일 저희가 장소는 이미 정해놨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과 대면으로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반짝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